김재규는 박정희랑 같은 고향이에요. 육사 동기도 나이는 9살 차이인데 친형제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친형.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보안사령부가 있고 중앙정보부가 있잖아요. 양쪽의 수장을 다 지낸 사람은 김재규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임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대륙형 인간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정의파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재밌는 게 김재규가 장준하 선생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장준하 선생을 숭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 최명신 장군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최명신 장군한테 나는 장준하 선생이 대통령 출마하면 나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이 김재규도 장준하를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도 왜 서한사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항량 장군이 장개석 총통을 가두고 지금 공산당 토벌할 때가 아니다. 일본하고 싸워야 한다.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병간이라고 그러죠. 무기를 들고 협박을 한 거지만 가는데 장개석이 알았어 하더니 그리고 장항룡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알았어 방향 바꿀게 하더니 진짜로 장개석 약속시켜서 항일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깨지 않았고 장항량은 순순히 그럼 제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포로가 돼서 몇십 년을 갇혀 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김재규도 박정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했더니 우리 군단 사령부를 가보십시오. 철조망이 어떻게 돼 있나. 철조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넘어갈 수가 있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에서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군부대는 바깥에서 출입을 맞게 철조망이 서서 이렇게 꺾이게 돼 있는데 3군단만 이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가 군단에 왔을 때 그때 박정희를 군단 병력으로 연금해놓고 유신헌법을 폐지시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려고 뭐 그랬었다. 그런데 자기가 예편돼서 중앙정보부 차장이 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동 독립학교를 나왔어요. 안동 독립학교를 나와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일본 우파 정의파 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박정희가 울6 일으키고 난 다음에 농림학교 나왔다고 해서 호남비료 사장을 시킵니다. 농림학교 나왔으니까 네가 그래도 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장을 시켰는데 양반이 이제 보안사령관을 했고 꿈은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참모총장이었어요. 참모총장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대장이 안 되고 이제 예편을 하게 됐는데 글씨를 잘 쓰지 못해 잘 쓴 글씨 아니죠. 잘 쓴 글씨는 아닌데 통일송이라는 그래도 한시를 지었습니다. 눈 아래 줄령에는 백설이 덮여 있고 천고의 신성에서 감히 침략을 못하노라. 남북의 경계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선에서 보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통일국토를 이루지 못한 게 한이다. 불성한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군문을 떠나며 그러니까 이제 예편할 때 이제 쓴 글씨입니다. 자기가 직접 썼는데 글씨는 잘 썼다고 도저히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뭐 저보다는 잘 썼어요. 저는 이만도 못 쓰는데 씁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 유정회 의원을 하다가 건설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바로 중동 건설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중동 건설을 추진해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안 되고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으면은 한국 경제사의 중동 건설의 주역의 한 명으로 남았을 텐데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됐죠. 그래서 아까 정경환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김종필한테는 육사기수로는 선배인데 그래도 김재규가
저 깍듯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총리도 자기는 장관이고 총리고 이제 하니까 깍듯이 모신 것 같고. 이건 그 김재규의 동생입니다. 동생 닮았죠. 많이 닮았고. 이거는 김재규가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사육신묘에 가면은 김문기란 분이 있어요. 이분도 세조에 반대했었던 충신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규의 조상이에요. 금령김씨. 금령김씨 조상인데 이 사육신을 억지로 집어넣었어. 사육신을 보통 이제 몇백 년 동안 전해져서 하는데, 김문기도 충신임에 틀림없지만, 뭐 사육신과 비슷한 역할들을 한 거임에 틀림없지만, 사육신은 굳어져서 노영재는 사육신묘 입고 하는데, 거기에다 사육신을 바꾸자 하고, 한 명을 빼야 육신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사학계에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하고 해서, 금령김씨인데, 이제 금령중흥 해서 김재규, 그러니까 이건 건설부 장관일 때 썼네요. 아까 때보다는 글씨가 훨씬 좋아졌죠. 아까 군에 있을 때보다는 글씨가 훨씬 좋아졌는데, 뭐 금령김씨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이에요. 그래서 김영삼과 이 김재규가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던, 그리고 김영삼이 야당 총재가로 다시 복귀하는데 김재규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연금되어 있었던 김대중이 대의원회 자리에 나타나서 김영삼을 찍어주시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게 김영삼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이었는데 그 연금 누가 풀어줬겠어요? 김재규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나름 뭔가 조금 일반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각도이지만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유신 체제에는 문제가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건 좀 독특한 처지입니다. 이거는 김재규 편지인데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은 이 글씨는 아주 잘 썼죠. 여기 김형이라고 나오는 게 김형욱이에요. 김형욱한테, 그러니까 김형욱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장도 직접 편지도 보내고 뭐 여러 사람도 보내고 이제 하다가 다 실패하니까 안 되겠어. 저놈은 죽여버려야 돼.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형욱을 죽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에 이제 이 계엄이 터지고 이건 부마항쟁에서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마항쟁을 보고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건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운명의 궁정동 이게 생기죠. 이거 지금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면 광장 있고 거기 신문고는 신문고 있는 그 근처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서 박정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박정희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1호선을 타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은 김재규가 체포가 안 되고 상황이 어찌 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육군본부로 터졌죠. 정승화가 타고서 형님 육군본부로 가십시다. 정승화는 그때 이제 누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가까이 유고되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군을 통솔하기에는 중앙정보부보다는 육군본부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갑시다 했더니 김재규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이걸 안 따라갔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거기서 잡힙니다. 이건 기막힌 사진이고 이게 보안사에서 조사받을 때 찍은 사진인데 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안사령관 출신이 보안사에 끌려와서 이제 조 터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전두환이가 등장을 해오고 전두환이는 자기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신체제 1, 2, 3, 4번이 날아간 상태에서 5번, 6번, 5번 정성화, 6번 전두환의 파이어 게임이었고 그 속에서 김재규와 정성화가 공모한 걸로 몰아붙였고 그리고 그 공모는 뭐예요? 김재규가 내 집권을 노린 범행이어야 군이 출동을 하죠. 자연인 김재규가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했으면 일반 살인사건이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이 조금 특수하긴 하지만 일반 살인사건인데 일반 살인사건에 왜 군이 출동을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재규가 집권을 위해서 했으면 이게 내란 사건이 되기 때문에 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김재규는 뭐라고 해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거다 그러죠. 자기는 집권할 생각 없다. 내가 아무리 못난 기로서니 박정희의 무덤을 밟고서 권력을 탐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게 됩니다.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 재판에서 김재규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고, 그거고, 임했고, 또 그러니까 부하하고, 그래, 괜찮니? 잘 지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을 쏘라는데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쏘잖아요. 심지어는 중앙정보분들도 경호를 쏴라 하는데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조직이고, 그 다음에 각하까지입니까? 딱 그거 한마디였다는 거 아니야. 박흥준, 박선호 그런 사람들. 하고 딱 그 한마디고, 다음, 한 게 뭐냐면, 준비하는데 30분만 더 주십시오.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고, 이제 재판이고. 박흥주가 그 수행 비서였는데 육군 참모총장감이었다고 그 동기생들 사이에서는. 동기생들 중에 보면은 우리 계에선 저놈이 참모총장 할 거야 이제 이런 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18기인가 하여튼 그 선두주자였는데 그렇게 됐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애들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박선호 여기 해병대, 여기도 이제 사나이과였는데, 그 박정희를 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경호실이었던 그 업무가 하여튼 중앙정보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박정희 여자 되는 업무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인데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한석규가 보냈었던 그걸로 이제 그 짓 하는, 그러니까 정말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중앙정보부 들어와서 그 군대에서 천하의 최고의 해병, 최고의 사나이라고 하던 게 그거 그거 그 다음에 말 안 나오게 여자들 단속하고 하는 걸 하려니까 못해 먹겠다 하던 차에 쏜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죽게 됐고, 이게 인권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운동 변호하던 인권 변호사들이 중앙정보부장을 변호하라고 했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김재규는 김수환 추기경하고 막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잘 보셨던 모양인 거예요. 나름 그래도 뭔가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 같은 게 좀 있고, 뭔가 전국을 파국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또 김대중을 감옥에서 내주지 못하지만 진주교도소로 이감을 시켰으니까 제일 따뜻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 거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김재규는 그래도 우리가 변호해야지. 근데 민주운동 하던 사람들은 야씨 우리가 중앙정보부장을 어떻게 변호해? 이제 이러고 안 했는데 추기경님이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가 앉아 있었는데 법정에서 김재규가 하는 걸 보고서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변호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규의 휘호인데, 중앙정보부장의 휘호인데 자유민주주의, 위민주정도, 비이기 법권천이라는 말이 있죠. 아닌 건 도리에 어긋나는 게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이 아무리 세도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천심을, 하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데, 휘호를 써도 이런 휘호를 쓰고 앉아 있었으니까. 하여튼 좀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호곤 선생,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의 큰아드님이죠. 자기 아버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 김재규와 서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뭔가를 같이 도모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굉장히 안타까워한 게 이 3군단에 있어야 병력이 있고 그렇게 할 텐데 다른 데로 가버려 인사발령이 나버렸다라고 굉장히 아쉬워한 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김재규가 쓴 시입니다.
아까 글씨예요, 사실은. 아까 글씨인데 장부한이라는 그 군문을 나서며 한 그 건데, 장부 결심 7년성. 7년 전에 했었던 이 장부의 결심을 드디어 이룬다. 그러니까 7년 전 73년도에 박정희를 구금을 시켜서 유신헌법을 고치려고 하다가 예편을 당해서 못했는데 그걸 마침내 이뤘다. 자, 장부가 등장을 하죠. 좀 마초적인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가 장부관을 썼잖아요. 안중근 의사만 썼습니까? 우덕순도 안중근 의사가 쓴 장부가죠, 이게. 그 장부가 세상에 처음이요. 그 뜻이 때가 영웅을 지으며 어느 날에 과업을 이뤘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바람이 차가워진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기열전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동양의 고전 중에서, 동양의 인간학 중에서 최고가 사기고, 사기에서도 제일 재밌는 게 사기열전이잖아요. 열전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예요? 자객열전이에요. 테러리스트 열전. 자객열전 중에서도 여러 자객이 나오지만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가의 얘기가 제일 감동적이잖아요. 그 형가가 부른 노래가 그걸 이어받아갖고 동양에서 이제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장부가를 부르는 겁니다. 바람이 쓸쓸하니 역수의 물이 차구나. 장부가 한 번 떠남에 돌아오지 않노라. 장부 일거해 불부환이라. 이제 이렇게 시가 나가는데 모든 바람이 찾아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이 그 얘기가 안중근도 장부 일거 불부환을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한 번 떠남에 돌아오지 않는다와 장부가 집을 나섬에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기열전에 나오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재규가 쓴 나의 고백이라는 건데, 조금 이제 좀 너무 자기를 이제 과대평가했다,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글입니다만, 나를 신으로 부르면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겠지. 나를 사람으로 부르면 자유대한의 국부로 부르겠지.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이제 국부라는 건 좀 너무 세지 않나. 이제 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이제 하려는 게 민주회복 국민혁명이다. 민주회복 국민혁명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과다평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받았던 건 내가 권력을 잡으려는 거 아니고 자기는 죽는다. 자기는 죽는다. 이제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일가족들이 재판을 받아갖고 누이 동생들도 참 닮았어요. 이제 결국 김재규가 사형이 확정되고, 김재규를 언제 죽이냐면은 광주 항쟁 기간입니다. 김재규를 죽인 다음에 광주를 진압해 들어가는 거예요. 신군부의 스케줄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말이 없냐 했더니 없다. 이제 내 할 얘기 법정에서 다 했다. 이제 그러고 이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추모식을 지내는데 일부에서는 김재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김재규가 헷갈린다라는 그런 잡지 제목도 있었고, 김재규를 의사로 보느냐, 시해범으로 보느냐. 우리 민주화운동에 보면은요, 열사는 수두룩 빽빽이에요. 우리 독립운동 시기나 조선시대나 독립운동 할 때 보면 의사, 열사가 구분이 없죠. 그리고 순국하는 분도 있고 테러 활동을 하는 분도 있는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의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김재규를 일부에서는 김재규 의사라고 이제 부르고, 김재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김재규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유신체제를 쓰러뜨려야 하는데, 그리고 쓰러뜨리기 그 직전까지 갔는데 김재규가 탕탕탕 쏘는 바람에 우리의 목표물을 잃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때 만한 대학생이었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유신 체제가 그렇게 무너질 단계 아니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리고 어쨌거나 김재규의 그 본뜻, 이게 잘못됐지만 김재규의 본뜻 자체는 의로운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긴 했는데 김재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여전히 남는 문제고요. 김재규의 묘비에 의사 김재규 장군이라고 세웠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쪼아버렸죠. 또 박정희를 어디 뭐 한 데는 뭐 박정희 그 비석을 쪼아버린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벌써 5시가 됐는데 2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은 빨리 끝나고 한 명은 김종필 얘기가는 좀 길 것 같은데 오늘 김종필은 놔두고 최규하까지만 하죠. 네, 김종필은 언제 한번 따로 특집을 해서 조금 더 오늘 준비한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이 10명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공과를 같이 해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최규하. 최규하가 무슨 이인자야?